아, 이렇게 발을 떼고도요? 네. 와, 전 절대 안 되는데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죠.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강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사실 5, 60대 좀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 아프다, 뭐 손목이 아프다, 뭐 맞아요. 이런 증상들 참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오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코알라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60대 여성분이시래요. 근데 집안일 때문에 이제 손목과 손가락 관절 너무 아파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사실 쓰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엄지손가락과 검지 사이 파인 부분 이쪽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아프시고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이제 손목 내려오는 이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아프신 것 같은데 때로는 이제 물건을 놓치실 때도 있고 악 하고 소리가 나오실 때도 있으시다고 좀 굉장히 좀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여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통증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얘는 말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통증으로 지금 상태를 알리는 건데 통증이 점점 무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통증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은 어떻게 하냐면 더 심한 통증으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건을 잡으면 떨어뜨리게 해서 너 지금 내가 쓰지 말라고 했지라고 경고를 주는 건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이 손을 영영 더 못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사나 이런 치료를 받아서 통증을 이렇게 좀 다운시킬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솔직히 원인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 단지 아이가 울 때 사탕을 입에 넣어서 잠시 안 울게 되는 상황이지만 아이는 사탕이 녹으면 다시 크게 울 거예요. 약간 진정... 그렇죠. 진정 효과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적으로 진정 효과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 쓰게 돼요.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되는 나는 왜 계속 내 손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있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먼저고 너무 과사용해서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 못해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운동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보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정말 집에 누가 있으면 일을 조금 더 분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을 좀 보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손의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것들을 하게 해서 조금 손 전체적인 근육을 같이 협력하게끔 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정도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그렇죠. 1번이고 네. 그래도 좀 주변 근육들을 키우는 네.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시간을 두고 네네. 하시면 바로 좋은 그 운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한번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면 우리가 손을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손을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렇게 굽히고 펴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막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손가락을 서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첫 번째 손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손을 다양하게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손가락 마디마디를 끝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 잡는 거를 많이 하지 손가락을 펴는 걸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펴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하얘지게끔 예,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힘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힘을 좀 더 적게 쓰면서 이 팔꿈치부터 이 전완 전부 다까지 같이 쓰려면은 바닥을 이용하시면 더 좋아요. 벽을 이용하듯이 바닥을 이용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매트에서 PD님도 한번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이 손가락, 이 괄퀴라고 하나요? 이 괄퀴라는 부분이 최대한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 드셔야 돼요. 골고루. 새끼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까지. 자, 그 상태에서 그냥 바닥을 이렇게 꽉 잡는 느낌. 네. 그 다음에 다시 툭 놓고 다시 한번 꽉 잡는 느낌. 요걸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보면 피디님도 이제 엄지손가락이 네. 예, 많이 잘 안 펴지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잡는 데만 집중해서 펴는 게
없죠. 안 돼. 그리고 이쪽으로 힘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발도 엄지발가락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손도 이 엄지손가락이 엄청 큰 힘을 써요. 그래서 그 사연자분도 엄지손가락이 제일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새끼손가락은 힘을 쓰는 관절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도 그렇고 항상 엄지와 검지, 중지 이 세 개가 제일 힘을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꽉 잡았다가 놓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내 체중이 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 내 체중이 손으로 살짝 이동해서 그 상태에서 손을 꽉 잡는 느낌. 그래서 우리 발바닥에도 아치가 있죠. 손바닥에도 아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공간을. 네. 제가 손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를 살짝 유지한 상태에서 꽉 앞으로 옮겨 보세요. 그러면 힘이 훨씬 잘 들어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오고 다시 앞으로 갈 때 힘을 꽉 줬다가 뒤로 갈 때 살짝 뺐다가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꽉 눌러주는 손가락 힘을 키워주는 그 대신 손가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쪽 손에 힘을 더 주고 싶다. 오른쪽에.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힘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손을 힘을 주고 싶다. 왼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앞뒤로도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손의 힘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손의 힘이 좋으면 얘가 떠요. 근데 안 뜨죠. 안 뜨죠. 그러니까 이게 뜬다는 건 힘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거 예, 잘 안, 힘든데? 이게 안 뜨죠. 어떻게? 예, 이렇게 두 손 무릎을 꿇고 안 떠요. 예, 이렇게 뜨는 건데 그 힘이 손에서 나와서 이 전환의 힘으로 그걸 뜨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떠요. 이게 약간 쉽지 않아. 이게 의식적으로. 네, 의식적으로 이게 이렇게는 쉬운데 체중을 실어서 뒤꿈치 드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저는 안 되는 예, 대부분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만큼 손의 힘이 악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힘이 주먹을 쥐던 시절일지 몰라도 펴서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작을 먼저 많이 해서 힘을 잘 쓸 수 있게. 그럼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도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발을 떼고도요? 네. 와, 전 절대 안 되는데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쓰는 연습인데 어떤 연습? 잡는 연습보다도 이렇게 펴서 딛는 연습을 좀 반대되는 중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면 이렇게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편한지 힘을 쓰기 좀 좋은지 찾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계속 쓰려고 하는데 쓰는데 그 근육을 골고루 엄지손가락부터 다 마디마디 사이사이마다 다 이렇게 뻗어갈 수 있게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체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 딛고만 계셔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도 같이 운동이 되겠죠. 전환부터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잘 되시면 이제 한 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 손으로. 그럼 훨씬 더 어렵겠죠. 체중이 한쪽이 실리니까. 네. 이렇게 손만 하나만 들어줘도 엄청난 힘이 체중이 실리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응용 동작인데 일단 처음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공간부터 텐션부터 잘 맞춰주셔라.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손만 살짝 이렇게 서로 이렇게 풀어주고 손목을 좀 이렇게 움직여줘서 털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주먹이 잘 젖어요, 되게. 훨씬 잘 젖어요. 네. 이게 펴는 걸 잘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손바닥을 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의식적으로 좀 펴는 운동을 하고 편 상태에서 좀 힘을 주고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 손을 평생을 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손이 중요한 부위이긴 한데 너무 그냥 늘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이 손을 너무 게을리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잘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깍지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껴주기도 하고 서로 밀어주면서 풀어주기도 하고 디뎌서 풀어주기도 하면 손을 잘 끝까지 우리가 노후가 됐어도 이렇게 잘 쓸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과 손목에 좋은 좀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펴서 운동을 한다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네네네. 사실 우리가 편다는 생각을 그만큼 잘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번부터라도 좀 의식적으로 네. 펴서 힘주고 좀 왔다 갔다도 해보시고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이런 운동 해보시면서 우리가 손과 손목 좀 보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과 손목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배워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운동 상담소 통해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